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똥망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거란의 3차 침입을 고려가 버텨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북방 유목민족의 최강자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과연 고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피해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왜 강화도가 선택되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 파악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고려를 끝까지 지켜낸 진정한 영웅들은 누구였는지 여러분들께서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똥망치와 함께 출발합니다. 네, 북방 유목민족의 최강자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과연 고려는 몽골의 침입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배경, 밑그림을 그려보면요. 고려는 바로 무신정권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신정권? 무신정권은요. 그 당시에 군사력을 가진 바로 이 무신들이 무신정변이라는 변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바로 이 무신정변을 일으킨 이 무신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고려의 왕을 바꿔치기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겠죠. 그러다가 바로 이 무신정권의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무신정권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어지는 바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고려는 무신정권, 그때의 무신정권의 권력을 잡은 집안이 바로 최씨 가문이었습니다. 최충원을 시작으로 그 아들들에게 권력이 세습되죠. 왕은 있었으나 허수아비였습니다. 바로 최씨 무신정권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럼 몽골은 어땠냐? 몽골은요, 그 당시에 테무친이라는 아주 용맹한 사나이가 등장해서 부족들을 통합해가지고 칭기즈칸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칭기즈칸이 등장해서 주변국을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칭기즈칸의 등장, 이 칸은 몽골 제국의 대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몽골의 칭기즈칸이 등장해서 주변국들을 침입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바로 몽골 제국,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 거대한 나라가 고려에 뭐가 있다고 침략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거나 몽골의 칭기즈칸이 등장해서 주변국들을 침입하는 가운데 이제 고려와 몽골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만날 때부터 싸웠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이 몽골이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족을 압박하게 되면서 이 거란이 몽골을 피해서 고려로 도망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오는 것이 아니라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바로 공공의 적인 바로 이 거란의 잔당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몽골과 고려가 손을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강동성 싸움이라는 겁니다. 강동성 싸움. 이 강동성 싸움은 고려와 몽골이 싸운 것이 아니라 거란의 잔당을 토벌하기 위해서 고려와 몽골이 손을 잡은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몽골군과 고려군과 그리고 일부의 여진족 잔당이 세운 동진이라는 나라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공격한 사건이 되겠죠. 이 전투에서 몽골이 엄청나게 잘 싸웁니다. 만만치 않아요. 역시 최강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 바로 이 강동성 싸움에서 몽골과 고려는요, 서로 사이좋게 협력하게 되고 형제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형제, 우리는 형제야. 하지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이 강동성 싸움에서 몽골은요, 자신들이 많이 도와줬다, 자신들이 고려의 운명을 살렸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강동성 싸움의 결과 몽골은요, 막대한 양의 곡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막대한 양의 물자 갖다 바치란 얘기죠. 바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고려에게 곡물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신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저고여라는 몽골 사신이 오게 됩니다. 이 저고여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저거여입니다. 저거요. 고려가 막대한 물량 곡물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은 늘 하는 말이 저거요.
더 가져와요, 적어요, 그래도 적어요. 어쨌거나 몽골 사신 저고요가 와가지고 막대한 곡물을 챙겨가지고 몽골로 돌아가게 되는데 글쎄 국경선 즉 압록강을 건너다가 이 저고요가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몽골의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가는 길에 죽었어요. 몽골은 고려가 저고요를 죽였다고 의심하게 되고 고려는 아니에요, 도적을 만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봤지만 몽골은 믿지 않습니다. 바로 저 사건, 몽골 사신 저고요가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죽은 바로 저 사건, 바로 저 사건의 결과 몽골과 고려의 형제 관계는 끝장나고 국교가 단절되게 되면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하지는 않지만 슬쩍 알아두십시오. 몽골 사신 저고요의 피살 사건,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몽골의 침입이 이어졌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몽골이 침입합니다. 몽골이 첫 번째로 침입하네요. 바로 1차 침입입니다. 때는 언제냐? 1231년이 되겠습니다. 자, 몽골 군대가 들어옵니다. 적장은요, 바로 살리타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리타이. 뭐 한자로는 살레탑, 살리타 이렇게도 부르는데 살리타이. 몇만의 군대를 이끌고 오느냐? 3만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몽골군이 고려의 영토를 침입합니다. 삽시간에 의주, 철주와 같은 굵직굵직한 성들이 몽골군에 함락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냈던 강감찬 장군의 용맹이 서린 바로 이 귀주성에서 몽골군과 고려군이 일대 접전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전투가 무엇이냐? 귀주성 전투입니다. 들어봤죠? 귀주대첩. 네, 그 귀주대첩이 벌어졌던 귀주성 전투가 되겠어요. 이 귀주성을 지키는 고려의 장수가 누구였느냐? 주먹질을 좀 하십니다. 박서 장군님. 농담이고요. 그리고 김경선 장군. 대단한 무력을 지닌 김경선 장군. 귀주성의 영웅들이지. 바로 이 귀주성에서 몽골군과 고려군이 격돌하게 되고 이 귀주성에서 몽골군을 고려가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세계의 군대도 막지 못했던 바로 최강의 몽골 군대를 귀주성에서 박서 장군과 김경손 장군이 이끄는 고려 군대가 막아냅니다. 한 달 동안 막아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졌나? 아닙니다. 이렇게 귀주성에서 박서와 김경손 장군이 몽골군을 막아내자 이 적장인 살리타이는 군대를 나눠서 글쎄 말을 타고 보내서 글쎄 개경 고려의 수도를 포위해버립니다. 개경이 몽골군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됩니다. 밖에서 잘 싸우면 뭐래. 대장이 잡혔는데 왕이 사로잡히게 생겼어요. 개경이 함락당하게 된 거죠. 수도가 함락당하면 끝장이잖아. 정부가 무너지잖아. 개경이 포위당하게 되면서 바로 고려는 몽골군에게 화의, 강화, 이제 싸우지 말자를 요청하게 되고 그 화의는 몽골군의 요구를 들어줌에 의해서 수립되게 됩니다. 화의가 수립되게 되면서 화의가 수립됐다는 것은 몽골 군대가 몽골이 철수한다는 말이죠. 몽골 군대가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귀주성 전투에서 막아냈지만은요. 삽시간에 개경이 포위되게 되면서 고려 정부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밖에서 장군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우면 뭐합니까? 개경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강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싸우지 말자. 요구 들어줄게. 막대한 공물을 갖다 바쳤겠죠? 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의 1차 침입이에요. 자, 귀주성 전투 여러분들 터져드리고요. 박서 장군님, 김경소 장군님의 용맹을 칭찬해 줍시다. 대단해요. 짝대기 몇 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 군대가 1차로 물러갔지만 언제 다시 쳐들어와서 또 물건을 약탈하고 물자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려 정부는요,
야, 밖에서 잘 싸워봤자 개경이 포위되니까 바로 끝이구나. 안 되겠다. 수도를 옮겨야겠다. 그 당시 최씨 무신 정권의 집권자 최충원의 아들 최우는 바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귀수정선투가 있었지만 1차 침입에서 몽골 군대가 철수하고 나서 바로 고려 정부는요,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수도가 개경에서 강화도로 갔다라는 것이죠. 강화도는 여러분들 인천에 속해 있는 바로 섬이 되겠습니다. 섬. 그 당시 지금은 도로가 연결됐지만 그 당시에는 섬이었어요. 굉장히 가파른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섬이었는데 바로 이 섬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 되겠죠. 왜 강화도가 선택이 됐을까? 강화도가 선택이 된 이유는요. 일단은 몽골 군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점이 많았습니다. 즉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몽골 군대는 바로 뭡니까? 대부분 기병 출신으로 해가지고 육군이야, 육군. 한마디로 뭡니까? 땅 위에서는 잘 싸우는데 바다에서는 크게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아예 못 싸우는 건 아니겠지만 이 강화도는요, 전반적으로 물살이 셉니다. 웬만한 물길을 잘 모르는 사람은 배를 강화도에 대기가 힘들어. 물살이 세가지고. 게다가 또 뭐냐? 강화도 주변에는 갯벌이 많습니다. 이 갯벌에서는 몽골 군대의 주력인 바로 기병, 말이 잘 달릴 수 없어요. 왜? 발이 빠지잖아. 이거 꺼내는데 1시간이야. 이 빠진 발 하나 건져내는데 이게. 그러니까 즉 몽골군의 침입에 방어가 유리한 지점이 바로 강화도에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꽤 넓어가지고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구를 수용할 수 있어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섬치고는 꽤 넓은 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고려 왕실과 함께 무신 정권의 바로 이 수장인 최우가 거기 가서도 떵떵거리면서 부하들 거느리면서 군대 이렇게 늘리면서 자기 보디가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치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구 수용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백기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세금, 지금은 돈으로 내지만 그 당시에는 곡식으로 냈습니다. 바로 세곡을 운반하기에 유리했습니다. 만약 육지에서 세곡을 운반하다가 몽골군한테 걸리면 그냥 다 털리는 거 아니야. 따라서 바로 뭡니까? 몽골군의 이 뺏기지 않게끔 바닷길을 통해서 전라도 곡창지대에 바로 이 많은 쌀들을 바로 이 수도로 옮길 수 있는 거지. 강화도로 옮길 수 있었던 거지. 바로 백길로 세곡을 운반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세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왜 강화도로 천도했을까? 몽골군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에 유리하고 인구를 수용할 수 있었고 세곡 운반에 유리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터져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 하나당 20%, 60%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수도가 강화도로 가게 되자 이제 몽골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도망갔어? 수도를 옮겼어? 이것은 바로 뭐야? 한마디로 몽골군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고려의 최씨 무신 정권, 바로 고려 정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은요, 바로 1년 만에 다시 침입하게 됩니다. 몽골이 2차 침입을 개시하게 됩니다. 2차 침입. 2차 침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고려의 이 강화도 천도가 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1232년에 바로 살리타이가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수도였던 개경, 그리고 뭐 우리 그 고려가 중요시 여겼던 서경, 평양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서울, 남경까지 삽시간에 몽골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됩니다. 수도급의 도시들이 함락당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2차 침입 때 대구에 들어온 몽골 군대에 의해 가지고 대구의 부인사라는 절에 보관하고 있었던 초조 대장경이라는 말은 이 부처님의 말씀, 즉 이 불교의 경전을 찍어내는 목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글자들이 빼곡히 박혀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찍혀있는 그 경판이 대구 부인사라는 절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몽골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털어가는 과정에서 불타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대구 부인사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들이 이때부터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못된 몽골군,
혼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뭡니까? 최씨무신 정권은요, 왕을 틀어잡고 강화도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군대가 있어도 강화도에 자신의 신변만 보호했지 본토에는 군대다운 군대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산성으로 도망가. 어떻게든 살아. 산성에 뭐 곡식이라도 있으면 몰라. 본토는요, 한반도 본토는 바로 몽골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되면서 백성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가 몽골군을 막아낼 겁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민중들은요, 스스로 자구책, 농기구를 들든지 죽창을 들든지 뭐든 무기란 무기를 갖고 몽골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고려 정부가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몽골 군대가 약탈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이 민중 군대와 맞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투가 바로 무엇이냐? 경기도 용인에 처인성이라는 아주 작은 흙으로 만든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처인성이라는 곳에 바로 뭡니까? 주변에 이제 마을 주민들, 민중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몽골 군대를 피해가지고 이제 모여들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몽골군 살리타이에게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살리타이가 조그마한 성이지만 어떻게 한번 털어볼까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처인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처인성을 이끈 한 사람이 있었으니 원래는 스님이셨어요. 스님. 바로 누구시냐? 김윤후라는 분이십니다. 승려 출신인데 이 김윤후와 함께 여기 모인 많은 백성들, 민중들이 되겠지? 바로 이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몽골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이 전투가 바로 처인성 전투가 되겠어요. 아주 조그만한 성이야. 뭘 털어먹을 게 있다고 살리타이가 갔는지 모르겠어. 바로 여기서 김인우와 백성군들이 군대를 조직하여 바로 이 몽골군과 맞서 싸우는데 바로 이 전투에서 글쎄 고려를 침입했던 1차 침입, 2차 침입 사령관 적장인 살리타이가 바로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우 혹은 김윤우의 명령을 받은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통쾌하다. 자, 즉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군의 사령관 살리타이가 김윤우가 쏜 화살 혹은 김윤우의 명령으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사살되게 됩니다. 졸지에 사령관을 잃어버린 군 사령관,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잃어버린 몽골 군대는 당황해서 철수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김윤우 장군과 처인성의 민중들이 바로 몽골 군대를 막아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몽골의 2차 침입 때 그 유명한 처인성 전투가 되겠어요. 최씨무신 정권과 고려의 정부군은 강화도에 꼼짝 틀어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면서 나오지도 않을 때 바로 본토에서는 한반도 본토에서는 스님이라든지 민중이라든지 뭐 노비라든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몽골군과 싸웠다. 그리고 저런 정과를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로로 바로 이 김윤우는 스님에서 장군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상을 받죠. 지금의 한 중령 정도의 직급을 받게 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김윤우 장군님과 이 많은 민중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골의 2차 침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몽골의 침입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3차 침입이 이어지게 됩니다. 3차 침입. 3차 침입은 언제냐면요. 1235년이 되겠습니다. 이 3차 침입을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 이 3차 침입 때 역시나 불타버린 안타까운 문화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몽골 군대가 경주에 들어와 가지고는 경주에 세워져 있었던 경주는 바로 뭐야? 신라 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경주에 있는 황룡사. 여기서 나오는구나. 황룡사 9층 목탑이 몽골군의 침입으로 소실되게 됩니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문화재가 이렇게 몽골군의 침입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뭡니까?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고 그 당시에 고려는 불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불교와 관련된 이런 문화재들이 막 파괴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죠. 막 동요하죠. 동요. 좀 어려운 말로 흔들리고 막 어지러워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뭡니까? 강화도에 있는 고려 정부와 이 무신 정권은요. 어떻게든 본토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뭔가가 바로 뭐냐면 몽골의 2차 침입 때 불타버렸던 이 대구 부인사의 초조대장경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침입 때 불타버렸던 초조대장경을 대신해 가지고 3차 침입했던 그 당시에 바로 고려 정부는요. 해인사에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죠. 경남 합천 그지?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을 제조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바로 해인사 대장경판이 되겠지, 그지? 바로 8만 대장경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안타깝게 불타버린 문화재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초조대장경 이 거란이 침입했을 때 만든 바로 이 초조대장경을 다시금 8만 대장경으로 복원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그래서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 가시게 되면 8만 대장경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몽골의 침입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만든 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상식으로 기억하고 가시면 가장 당당하게 박물관으로 걸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몽골의 침입은요 이렇게 3차 그리고 4차 5차 6차 7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8차, 9차까지도 주장하는 학자님들도 계시는데 7차례 정도까지 침입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차, 9차도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5차 침입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왜 5차 침입이냐? 이 5차 침입 때도 바로 우리 민중들 백성들이 몽골군을 막아낸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전과가 바로 뭐냐면요. 5차 침입 때 몽골군과 벌어진 전투, 바로 충주성 전투입니다. 충주성 전투. 이 충주성에는요, 그 당시 몽골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자 벼슬아치들 이렇게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이런 관리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남은 거라고는 바로 뭐냐? 노비들밖에 없었습니다. 노비들, 종들, 이 노비들이 뭡니까? 거의 짐승처럼 살던 고려에서 그냥 주인들 모시고 짐승처럼 살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이 몽골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위에 있는 주인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들만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고려 정부에 대한 미움이 막 이만큼 쌓여서 폭발 직전이에요. 차라리 그냥 성을 들어서 몽골 군대에 바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로 이때 이 충주성에 남아있는 노비들을 독려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또 등장합니다. 바로 이 2차 침입 때 처인성에서 그 몽골군 살리타이를 사살했던 바로 이 김윤우 장군께서 충주성에 오십니다. 바로 이 충주성에서 김윤우 장군님과 노비군대 적어볼까요? 다시금 등장합니다. 김윤후, 이제는 당당한 장군님이 되셨네요. 김윤후 장군님과 그리고 노비로 조직된 노비군대가 몽골 군대를 막아내는 정과를 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김인후 장군님께서 노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 뭡니까? 이 저항의 의지로 폭발시키기 위해서 이 노비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게 바로 뭡니까? 너희들이 만약 여기서 열심히 싸워서 저 몽골 군대를 막아내 준다면, 준다면도 아니야. 얘들아, 노비 문서 갖고 와라. 그것을 죄다 불살라버려. 이제 너희들은 고려의 진정한 백성이다 이거죠. 너희들은 양민이야. 너희들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니야. 함께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감동을 받은 노비들. 자기를 인정해주는 한 사람이 있고 끝까지 자기들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구나. 바로 그 사람을 믿고 싸우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군가, 진실한 누군가가, 나를 위한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사람은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죠. 그만큼 진실한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한 거야,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한 친구, 그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저기 강화도에 처박혀 있는데 이 충주성에서 김윤호 장군과 노비 군대가 합심하여 몽골 군대를 또 막아내게 됩니다. 이 몽골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었어. 자기들의 이 군사력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거나 항복하거나 뭐 패하는 게 태반인데 이 고려는 어떻게든 아니 정부조차 강화도로 도망가고 없는데 이 고려란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끈질기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몽골 군대 입장에서도 야 이게 진짜 고려는 이거 진짜 그래서 무려 바로 뭡니까? 6차, 7차, 8차, 9차까지도 막 침략을 해대는 거죠. 물러서지 않아. 자, 여러분들 충주성 전투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앞서서 몽골군에 대한 전과 귀주성 전투 있었습니다. 짝대기 3개, 그리고 처인성 전투 짝대기 4개짜리가 2개고요. 그리고 충주성 전투 역시 터져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참 몽골군에 대해서 우리 고려가 이룬 전과 귀주성 전투,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겼지만은 이 몽골 군대의 침입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무신 정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최씨 무신 집권자들이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바로 뭡니까? 몽골에 끝까지 저항하자!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자 끝까지 저항하자 하는 그런 여론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으니 우리 차라리 몽골에게 강화, 즉 몽골과 화해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는 여론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무신 정권이 붕괴되게 되면서 결국은 고려가 바로 몽골에게 화의를 청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몽골을 섬겨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고려의 왕은 다시금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죠. 강화도에 있던 수도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였느냐? 1270년이 되겠어요.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이제 몽골과의 전쟁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몽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매년 정해진 양의 공물을 갖다 바치고 또 고려의 왕이 이제 몽골의 칸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바로 이 몽골과의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고려의 개경환도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그 당시에 최씨 무진 정권의 보디가드들, 바로 사병들, 사사로이 부리는 병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삼별초라는 사람들입니다. 삼별초.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어요. 보디가드 집단이 되겠어. 경호 집단이 되겠는데, 경호 군대가 되겠는데, 이 삼별초는 왜 고려의 개경 환도를 반대했냐면, 개경으로 환도한 그 당시에 고려 왕이었던 원종이 무신 정권 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 거야. 고려의 왕은 왕씨가 이어가야 되는데, 최씨, 김씨, 임씨, 이런 작자들이 한마디로 이 왕을 허수아비로 내몰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신 정권을 지키고 있었던 사병 집단인 삼별초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졸지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린 바로 이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 삼별초는요, 바로 고려의 개경 환도에 반발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삼별초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끝까지 몽골에 저항하겠다. 우리는 몽골에 항복한 고려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즉 삼별초가 몽골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삼별초의 항쟁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몽골에 대한 저항은, 몽골과의 전쟁은 끝났지만은
몽골에 대한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삼별초를 그 당시에 이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배중손, 김통정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자 진도로 넘어갑니다. 진도께로 유명한 진도. 섬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그 섬에서 궁궐을 쌓고 새로운 고려의 왕을 선출하죠. 하지만 이 진도는요, 고려군과 고려 정부군과 그리고 몽골 군대, 즉 여몽연합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진도가 함락되게 되고 그 나머지 삼별초의 인원이 어디까지 넘어가게 되느냐. 그 당시에 탐라 감귤이 유명하지. 바로 제주도입니다. 바로 제주도까지 넘어가가지고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끝내는 삼별초의 항쟁은 여몽연합군, 고려 정부군과 몽골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진압당하게 됩니다. 즉 고려의 개경환도로 몽골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대몽항쟁은 삼별초 때문에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슬쩍 기억해야 될 거,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다라는 표면적인 것, 그 의미 하나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겉핥기지 뭐 겉핥기. 그 속내야 모르지. 자신들을 해산하려고 하니까 뭐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 가지고 항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몽골에 끝까지 저항한 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근거지를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옮겼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터져드리고 짝대기는 여기 그을까?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십 년에 걸친 몽골의 침입을 고려가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하지만 끝내 그 모습은요, 결국 몽골에 대해서 고려가 강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몽골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가까이에 이제 이 중국을 제압함으로써 원나라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원나라와 이제 고려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즉 고려와 몽골이 밀접한 관계가 된다. 가까운 관계가 된다. 무슨 관계냐면 사돈 관계입니다. 바로 이 몽골의 칸이었던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몽골의 왕이 바로 이 자신의 막내딸을 고려 원종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게 되면서 고려와 몽골은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몽골의 이 왕실 이 따님과 이 고려의 왕자가 서로 혼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바로 뭡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고려의 왕들은 몽골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왕이 돌아가시면 붙이는 그 이름 앞에 충자를 붙이는 거지. 뭐 충여랑, 충수광, 뭐 이렇게 충자가 붙는 이제 임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간섭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몽골, 원나라에 빌붙는 고려의 관리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뵙죠.